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현대인들에게 이 월요일 날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토요일, 일요일 잘 쉬고 월요일 날 또 출근하려니까 이 월요병이라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월요일인데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참 꽤 됐는데도 오늘 비도 안 오고 참 엄청 덥네요. 바깥 날씨가.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이 크다 보니까 에어컨을 좀 큰 걸로 놨는데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유튜브에 또 윙 하는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좀 잠깐 껐다가 유튜브 촬영하는 동안에는 껐다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클까봐 엊그저께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리고 촬영을 했더니 잡소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소음공해지, 소음공해.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현재 야당 국힘당에 대해서 참 한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이제 하루에 한 카트씩 이렇게 거의 올렸는데요. 내일서부터는 또 저도 바빠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튜브 자주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하다못해 2, 3일에 한 카트씩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내일서부터는 사업 문제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에서 거의 한 보름간을 쉬었더니 아우 몸이 막 이상하고 그러네요. 사업한다는 건 꼭 뭐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업하게 되면요 돈 못 벌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사업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제 월급 정도는 나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그냥 재밌게. 서양 철학은 참 서양 철학에 대해서 몇 카트 올렸습니다만 서양 철학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형상학이 있고, 형상학이란 무슨 어떤 형상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학술론이지요. 논리학, 존재론, 인식론, 비판론, 인물론, 존재론 다양합니다만 동양 철학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해요. 논리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편하죠. 그렇지만 서양 철학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책을 펴놓으면요 그거 참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문과가 뛰어난 머리 좋은 문과 교수라 할지라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난 이해 다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참 자기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것도. 근데 오늘은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참 국힘당이 이제 해체되게 생겼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국힘당이 건전 보수였으면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요. 우리 진보만 정권을 잡아가지고 진보만 나라가 굴러갈 수 없잖아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진보, 보수, 심지어 공산당도 있어요. 민주국가에서 공산당.
저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 다 공산당도 있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게 저 북한 그런 공산당이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지요. 그거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은 그 사상과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도 그건 공산당이 아니에요. 저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서적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읽어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읽어봐야 뭘 알아야 민주주의의 사상에 대한 서적을 또 탐독도 해보고 공산주의 사상도 탐독을 해봐야 나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어떤 통치 행위가 더 우수한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저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사상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에는 심지어 공산당도 있다. 근데 그 공산당도 국민들이 원하면 공산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표를 주면은 그 공산당이 집권하잖아요. 민주주의 내에서도. 근데 공산당이 힘을 못 쓰지요. 의원 몇 석 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몇 석 안 주는 거야. 의원들을, 국회의원을.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는 모든 사상과 이념이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나간다. 그래서 이제 보수는 좀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 이렇게 수레바퀴 앞뒷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발전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누가 더 국민들한테 잘하나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너무 네거티브해서 정권을 잡으려고만 하면 그거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게 포지티브도 해야지 맨 네거티브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요, 선거 때도 보면 별로 네거티브는 별로 안 했어요. 상대 당을 까는 얘기는 안 했다고. 그 얘기는 했죠.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건 내란 수계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건 아주 독재주의거든. 저 북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열 몇 명을 당장 체포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또 수천 명, 수만 명 시위하는 시민들을 갖다 학살시키려고 영연백을 또 준비했었고 5천 개인가 몇 개를 준비했었다더만. 영연백이라는 게 뭐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관이요, 관. 종이로 된 관. 종이로 된 관을 영연백이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5천 개가 뭘 필요 있겠어요? 한 5천 개를 해놨다고 그러고 시민들 학살하려고. 킬링필드야? 서울에서 킬링필드가 똑같은 일이 벌어져? 아이고. 깼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번에 정청래가 대표돼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을 모셔왔겠지요. 상임위원장이면 누굽니까? 옛날에 전직 국회의장들, 민주당의 원로들이죠. 하나같이 정청래 의원한테 느슨하게 해라. 당원만 보지 말고 국민들을 봐라. 옛날 수박처럼 하라는 얘기야? 물러터지게? 늙은 것들이 가만히나 잡혀졌지. 무슨 놈의 지네들이 상임위원장이라고, 그따위로 당신네들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그런 정권이 태동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모를 말을 하더만, 이해찬 그 의원께서, 이해찬 그 상임위원장께서 똑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 법을 아주 강력하게 다 통과시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한테. 한 사람만 똑바로 하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당신네들은. 전직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 헛소리 하더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을 뺏긴 거라고 물러 터지게. 이게요, 참 말은 좋아요. 협치도 사람들하고 하는 겁니다. 협치를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하는 거라고.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지, 짐승만 또 못해요. 짐승들 저렇게 안 해요. 저 마약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터질 게 많지요. 마약 사건. 또 자승스님, 그걸 자승스님이 그 소신공양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소신공양이라는 거는 해탈하신 스님들이 아우 나 이 세상 있고 싶지가 않다. 빨리 내 이 몸 버려버리고 내 이 몸을 버려버리고 참 나는 누군가, 참 나는 이 몸이 아니다. 참 나는 이 몸을 버려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란다. 귀찮다 이 몸. 이 몸을 해탈하는 스님들은 이 몸을요 하나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의복으로 생각해. 의복을 7, 80년 입었으니까 의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떠나고 싶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소신공양이라는 건 내 모든 몸뚱어리를 불태워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리고 나는 그냥 호를 떠날란다. 참 나를 찾아서 참 내가 어딘가로 떠날란다. 극락왕생할란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해탈하신 큰 스님들이 그러신 분 있었어요. 몇 분 있었어요. 소신공양 하신 분들. 옛날에 70년대 말에 80년대 초에도 있었어요. 소신공양 하신 분. 그러면 제자들한테 마당에다 장적을 깔고 장적을 쌓아놓고 마당에다 장적 깔고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겉에 내 몸을 뺑뺑 돌리 장적을 쌓고 나면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가에 석유불을 붙여라. 석유를 뿌려라. 석유를 뿌리면 이제 다 뿌렸습니다. 스님 하면. 그러면 지금 불을 붙여라. 하면은 그 장작 속에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깨달은 스님들이 몸뚱이 귀찮아해요. 살아가는 거를. 몸뚱이 벗어 번지고 참 내가 극락왕생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님은 몸 살아가는 걸 귀찮아하지요. 더 이 몸뚱아리. 김서방이면 김서방네 그 피를 받아가지고 몸을 빌려가지고 김서방네 몸을 빌려가지고 내 영이 몸속으로 참 내가 김서방네 몸 빌린 그 몸속으로 내 영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네들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80년 써먹었으니까 이 몸을 버리고 싶다는 거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부처님 그 절간에서 쓰는 말인데 그걸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요. 아주 명쾌하게 제가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극락왕생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 마약 사건이요. 백혜령 경정이 그러는데 조사할 때 300kg가 왔었대요. 300kg. 세상에 300kg면 쌀이 몇 가만입니까? 쌀이 몇 킬로예요? 80kg라고 치면은 한 4가만이 가차이. 쌀로 치면 4가만이 가차이. 그 정도 양이 왔으면은 도대체 요만큼만 마약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마약범들한테 회수하면은 그게 몇천만 원어치라고 그러거든요. 요만큼도. 근데 쌀로 치면 4가만이 가차이. 그 정도 300kg 왔으면 그 정도 왔으면 돈으로 치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몇 조 원은 될까? 몇 조? 몇 조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마약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그것도 자승스님도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요. 소신공양 그 자승스님이 뭘 그렇게 깨달은 게 많다고. 제가 보기에는 자승스님 총무원장만 지냈을 뿐이지 사입입니다. 사입이. 사입이에요, 그 사람. 무슨 지가 깨달았다고 자기가 소신공양에 젊은 나이에 60대 무슨 소신공양 했다고 그래. 거기 또 소신공양으로 간데 거기 근데 운동장에다 장작 깔아놓고 소신공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어마어마하게 지장전에 들어가서 소신공양을 해요. 칠불사 지장전, 대웅전 말고 지장전에 들어가서 소신공양합니까? 말도 안 돼. 그때 또 거기에 또 안기부 요원이 한 7, 80명이 거기 출동해가지고, 아니 안기부 요원이 7, 80명이 거기 감시하러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연관이 있길래? 누구의 명으로? 응? 이것도 밝혀내게 되고, 자승스님 사망사건, 마약사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차곡차곡 이제 밝혀나가겠지. 앞으로 한 1년간. 이재명 대통령 살인 미수사건, 뭐? 국힘당이나 안철수, 여기 좀, 이런 볼펜, 이런 볼펜으로 카터기 칼로 살짝 긁힌 거다? 카터기 칼로 살짝 긁힌 게, 거기 그냥 피가 흥건하냐? 가덕도에 피가 그렇게 바닥에 흥건해? 여기 살짝 긁힌 게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아이고, 참. 그걸 또 받아가지고 하는 새끼를 또 그래, 유튜브다. 카터기 칼로 긁힌 거래. 카터기 칼로 긁혔는데 가덕도 그 시멘트 바닥에 그렇게 많이 피가 흥건하게 보인 거 그렇게 해? 칼로 긁힌 게? 나 칼로 살짝 긁힌 게 피가 그렇게 나오고 보질 못했다. 평생 살아도. 말도 안 되면 얼마나 감출 게 많은. 그게 이제 안기부에서 그때 나왔잖아요. 안기부에서도 그거 나왔었다고. 이것도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이거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마약 사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자승스님 소신공양 사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살인 미수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살인 미수 사건 이거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 대단할 겁니다. 이제 그때는 아마 그때 되면 아마 올해는 다 밝히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잘못한 게 3년 만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지. 이상한 게 한두 가지야지. 너무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는지 지금 치고치고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끝나면 다른 특검 또 만들어가지고 또 국회 통과시켜가지고 또 이어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요번에 민주당에서 검찰개 속전속결로 하는데 한 템포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가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한 템포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그런 걸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 들으니까 제가 말 들었어요.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출신들이라지만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같은 민주당 내 의원들 가운데서 검찰청법 개정에서 검찰 간판을 아주 폐쇄시켜버리는 그 법안 통과 정청래가 또 이재명 대표랑 또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정부하고 당정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한 템포 느리게 가자. 그거 좀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민주당 내 검찰 출신들이랍니다. 철옥은 동색이야? 요요상종이야? 옛날에 친정집이야? 검찰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속전속결로. 뭔 한 템포 느리긴 뭘 느려. 어떤 유튜브에 그런 또 정청래가 너무 속도 빨리 낸다 어쩐다 그런 얘기 너무 과격하다 그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유튜브들 빨리 하고 과격하게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디다 비율을 맞춰 그런 뭐 비율을 말 좀 조심하게 좀 하지. 아이고 씨 좀 말도 좀 조심하게 해야 돼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말이에요.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사건, 마약 사건, 자승스님 소신 공양 사건, 살인 미수 사건, 마약 사건인데 왜 검찰 드디어 이제 뭐 아마 곧 뭐 누구 한덕수 곧 구속되겠지요. 지금 저기 저 심우정이하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채곡채곡 다 조지는 거야 이제. 채곡채곡 다 조져. 아니 근데 심우정이도 검찰도 이제 두고 봐라 너희들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보면 조국이도 참 안 됐어. 이번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 최성해가 얘기했지요. 사실은 자기가 조작해서 말한 거라고. 자기가 조작해서 말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동양대 그때 직원이 휴일인데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직원이 해준 거랍니다. 표창장 직원이 해준 거래요. 그런데 검찰하고 짜가지고 그것도 조작한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또 참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도 참 안 됐어. 그 표창장하고 그 뭐야 그 한 번 장학금 한 번 딱 파먹은 거 그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3년 징역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멸문 지화를 당했잖아. 교민이가 또 대학 졸업한 것도 다 무효돼 버리고 회수돼 버리고 의사 자격증도 다 회수해 버리고 국가에 윤석열이가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조작해가지고 검찰들이 조작한 거는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 조작한 거랑 이 새끼들이 아주 조작의 달인들이야. 다만 한 번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은 일단은 그 방송 나와서 구속됐던 거를 그거를 아직까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한 거라는 게 그게 국민들이 다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 학사 비리는 아주 경기를 일으키거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그 인식이 아직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광폭 행보를 줄여야 됩니다. 광폭 행보를 줄여야 된다고. 전라도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막 설쳐대면 안 돼요. 지금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국 전 대표도. 그리고 지금 어디 출마하는 애 마는 애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왜 그렇게 설레벌 척을 해. 적당히 조용히 좀 있지. 너무 그렇게 설레벌 치면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갈수록 권성동이, 윤상현이, 나경원이
두고 보십시오. 이것들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대단할 겁니다. 이것들 다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지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거의 이제 30분 같이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촬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뭐 앞에 그날 진행할 거를 무슨 준비해 놨다가 그걸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매끼럽지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진행을 스탠스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좀 매끼럽고 논리적으로 정연한데 논리 정연한데 이렇게 그냥 저는 그 생각나는 대로 순간순간 그냥 애드립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말이 좀 어색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은 좀 어색하지만 또 그게 또 자연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내일서부터는 좀 바쁘죠. 더워도 내일서부터는 좀 다녀야 됩니다. 이제 사업 구상을 하려면은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동지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댓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댓글 주시는 분들한테 한 번도 답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댓글 주시는 분마다 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저 김은상 TV의 김은상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주화 투쟁을 뭐 1, 20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화 투쟁도요, 이 순수하게 했어요.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순수해야지 민주화 투쟁해가지고 내 이름을 알려가지고 무언가 나중에 뭔가 해먹고자 하면은 그건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뭐 해먹으면서 또 자기가 또 기득권이 됩니다. 지금 전대협 애들이 거의가 전대협 애들 중에서 리더 했던 애들이 거의가 다 그래요. 지네들이 국회의원 되고 뭐 청와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장관하고 이래가지고요. 또 하나의 기득권이 형성돼가지고 순수하지가 못하지요. 그거는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거는 오랜 세월 투쟁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더 수십 배가 더 많다. 순수했던 시절 투쟁을 해도 순수하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민중들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 몇백 배가 더 많다. 기득권으로 올라간 애들보다 특히 전대협서부터 그렇게 배려버리기 시작했어요. 전대협 초대 의장이 누구예요? 지금 김민석이 아닙니까? 김민석이요. 전대협 초대 의장이잖아요. 초대 의장인데 그때 당시 전두환 시절에 수백 내렸지요. 경찰청에서 안기부에서도 수백 내리고 도망다니 안 걸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도망다녔냐면요. 김민석이가 여장을 했어요. 여장. 남자인데 여장을 했어요. 얼굴에 화장하고 가발 쓰고 파마한 가발을 쓰고 그 브라우스 입고 치마 입고 그리고 시루 신어서 시루 여자 구두 시루 지금도 키가 큰데 거기다 시루까지 신으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치마 입고 근데 다리에는 털이 났는데 거기다 스타킹을 신었어 또. 근데 어디서 걸렸냐면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어디서 걸렸냐면요. 영등포 역전 영등포 역전에서 그 지하철 있는데 1호선 그때 1호선이 있었으니까 1호선 그 여자 화장실에 간 거예요. 김민석이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나오다가 손 씻는데 그 다른 여자들을 보고서 키도 큰 데다가 막
빼 닦고 신고 나가는데 보니까 시를 신고 나가고 치마 입고 하는데 보니까 이 손 닦는 데 보니까 손도 남자 같고 신발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나가는 거 보니까 걸음걸이도 영 나가면 남자 걸음걸이야. 팔자 걸음으로 막. 그러니까 나갈 때 영등포 광장 가는데 거기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찰들이 있었나 봐. 그 경찰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여자 옷 입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남자 같다. 그거 한번 조사 좀 해보라고.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니까 김민석이가 시루를 벗어던지고 막 맨발로 도망가는 거야. 그 맨발로 도망가지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경찰관이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잡힌 거예요. 김민석이가. 아유, 그때 아주 히트였어, 히트. 아주 웃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